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위기 단계부터 스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22쪽, 20제줄까지 전개였죠. 자, 전개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였죠? 그렇죠. 소년, 소녀가 산에 놀러감. 그 다음에 소설의 세 번째 단계 위기는 너희 이에서 뭐들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농부가 나타나서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죠. 자, 소설의 구성 단계상 세 번째 단계인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다. 그래서 독자가 위기 부분을 읽을 때는 긴장감이나 아슬아슬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럼 소나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느냐. 소년, 소녀가 산에서 소나기를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자, 위기 부분은 농부가 나타나면 시작됩니다. 너희에서 뭐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불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다. 자, 어린 송아지를 타면 어린 송아지의 허리가 상하게 되죠.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잘 자라지 않거나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 송아지를 타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말하죠. 소녀는 타고 있었죠. 그런데 자, 그 다음 쪽 봅시다. 자, 이 농부는 나룻이 긴 농부. 자, 나룻이라는 게 뭐죠?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농부예요. 자, 나이가 좀 드신 농부는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지요. 자, 이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를 한번 보고는 꾸짖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농부는 소녀가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녀가 윤초신의 증손녀를 확인합니다. 증손녀를 녀임을 확인함. 그래서 꾸지람을 하지 않죠. 그리고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에 와 있다. 자, 먹장구름 밑을 그으세요.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묶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소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까는 어린 송아지를 소년이 타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했죠.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가 소나기 온다고 말하자마자 먹장구름이 머리 위에 와 있었고 갑자기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소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불안한 분위기. 자, 쓰세요. 자, 이 부분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돼요.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자, 빗방울 듣는. 자, 듣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쭉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 쭉 밑에 이렇게 낱말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자, 굵은 빗방울이었다. 자, 소나기였다라는 거죠. 소나기.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자, 소년은 원두막으로 비를 피하러 갑니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자, 긋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자, 원두막에 가서 비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기둥도 기울어지고 지붕이 막 찢어져 있어요.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것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자, 소녀는 비를 맞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어깨를 자꾸 떨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소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죠. 소녀가 추위에 떨고 있다. 자, 그러자 소녀는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자, 이 소년의 옷이 나오네요. 자, 무명이라는 것은 목화솜으로 만든 천으로 그런 뜻이에요. 목화솜으로 만든 겹저고리를 벗어서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소녀를 위한 소년의 배려, 소녀를 위하는 그 소년의 행동이에요. 위한 소년의 배려. 소녀는 비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자,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꽃송이. 자, 이 꽃은 소나기를 맞기 전에 소년과 소녀가 땄던 꽃이죠. 그런데 그 꽃이 가지가 꺾이고 일그러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암시예요. 자, 앞으로 소녀에게 비극이 닥치죠.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한다. 운명, 암시. 그래서 소설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게 되면 미리 암시를 한다고 했죠.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이렇게 암시를 해요. 이것을 복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꽃이 가지가 꺾이고 일그러졌다라는 것은 소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죠. 나중에 소녀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가 없었다. 이제 원두막은 더 이상 비를 그을 수가 없어요. 계속 소나기는 아주 세차게 내리는 비잖아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을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자, 수수단. 자, 수수단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 수수단은 소녀가 이 수수단 안에 이제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공간이에요. 자, 소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더욱 친해지는, 그래도 되겠죠?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다. 계기가 되는, 이렇게 써드릴게요. 되는 공간이다. 수수단은. 자, 왜 소녀가 더욱 가까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소녀는 옆에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자, 여기서 소년의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수수단 속에는 비는 안 새었지만 좁은 게 문제였죠. 좁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소녀는 밖에 그 앞에, 수수단 앞에 나앉아서 그냥 비를 맞고 있어요. 자, 이것은 소년의 어떤 태도죠? 이런 것을 소년의, 그렇죠, 헌신적인 태도다. 헌신적인 태도. 소녀를 위하는 헌신적인 태도. 자신은 그 추워도 비를 맞고, 그것도 모명 겹쪽으로 있는 소녀를 싸주었죠. 벗어서 소녀를 싸주었고, 자기는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비를 맞고 있어요. 본인도 굉장히 추웠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녀를 위한 헌신적인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 쳤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간결하죠? 짧죠? 간결한 문장.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 바람에 자, 넘깁니다. 자, 그 바람에 그림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어요. 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가져요. 자, 이것도 복선으로 봅니다. 복선. 소녀와 꽃은 발단 부분부터 소년에게는 동일시 여기 잘 안 보이죠? 소녀와 꽃은 같다라고 이제 소녀는 여겼죠. 소녀가 그렇게 예쁘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러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그렇죠. 아까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 소녀의 죽음을 암시해요. 이렇게 띄워야 돼요. 지금 안서서 쌤이 이렇게 썼는데.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고에 끼얹혔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자, 비에 젖은 소년의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죠. 이것은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구나. 자, 소녀가 다시 써줄게요. 예쁘게. 소녀가 누구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소녀가 소년에게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친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도 싫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자, 아까 수수단 속이 왜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냐. 여기서 이제 수수단으로 인해서 서로를 위하는 소녀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소녀는 소년에게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자, 이건 뭘까요? 소나기가 그쳤다. 그렇죠. 소나기가 그침. 소나기가 그침. 이렇게 써야겠죠? 밖이 멀게졌다. 이제 환해진 거죠. 밖이. 수숫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비시게 내리비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산에 놀러 갈 때 소녀가 뛰어 건넜던 도랑을 우리가 눈여겨 봤어요. 근데 이 도랑이 이제 소나기가 오니까 물이 불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불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어요. 소녀를 업게 된 이유가 되죠. 업게 된 이유.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이제 도랑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붉은 흙탕물이었어요.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자, 아까 전개 부분에서는 뛰어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오기 전에 소나기가 와서 뛰어 건널 수가 없었던 거죠.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자,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잠방이라는 것은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만든, 여러분 그 오브 바지라고 하죠. 무릎까지 내려오는 혹겹으로 된 바지예요. 혹바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한 겹으로 된 바지다. 옛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자, 그리고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자, 여기 이렇게 묶어줍시다. 이 부분에서 소년, 소녀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 사이가 매우 가까워짐. 업어주고 그 다음에 또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죠.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이것은 가을 하늘이 이제 소나기가 내린 후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그 청색으로 개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소년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죠. 소년 소녀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더 돋보이게 하죠. 이 소설에서는 이런 맑고 쪽빛으로 개어있는 가을 하늘은 소년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배경이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위기 단계. 그러면 위기 단계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소나기를 맞고 피함. 산에서 소나기를 맞고 소나기를 피하다. 자, 이것이 위기 단계의 중심 내용이에요.